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애정이 없이 이제 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는데 같이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라고 해서 김영 사장님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예, 오늘 김정주 사장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으실 거라서 저는 간단히 제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과학 교사 생활을 26년간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아메이,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어느 날 아메이가 왔습니다. 저는 아메이 하면 세대 팔아야 되는 장사,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그런 일증으로 아메이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뢰하는 남편이 아내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전혀 뭔가 맞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상한 일을 나에게 얘기하지?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아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권해주는 이런 장소에서 아메이를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미팅을 들으면서 책을 보고 또 CD를 듣고 하는 과정에서 아메이를 잘 알다 보니까 제가 했던 교사 생활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메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5년 전에는 명퇴하고 지금은 아메이만 재밌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메이가 겉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대로 알아보신다라면 정말 엄청난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남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현재 아메이가 본업입니다.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조그만 무역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부산에 교사로 있었고 주말부부로 살았죠. 나름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주말 부부도 내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같이 사는 일이 쉽지 않겠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제 마음대로 멈추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연하게나마 뭔가 나한테 필요하다, 다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간혹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었던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저한테 왔습니다. 뭐 친구를 통해서 왔는데 제가 그때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무역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미리 전화가 와서 한 9점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마침 이제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는 시간이었는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막역한 친구죠.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고 뭐 하여튼 청소년 시기를 같이 보낸 친구인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데 좀 모습이 이상해요. 좀 비장감, 막 비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었던 이야기가 다짜고짜 네 꿈이 뭐고 뭐, 앞으로 이래 살아고 어쩔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캐리어에서 자료를 꺼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이만큼을 쌓아두는 겁니다. 막 그때 보니까 거의 다 복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막 얼굴이 벌개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데 되게 희한한 거는 뭔가 하면 나한테 설명해주러 온 것 같은데 나를 안 봐요.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아메이만 하는 거죠. 얘 왜 이러지? 좀 이상하다. 뭘 보고 온 거지?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말의 내용이 뭘 팔자는 건지, 하자는 건지, 사업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쭉 듣고, 되게 불편했습니다.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오래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료를 하나 보여주고 넘겨주는데, 한 두세 시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뭣도 모르고 질문을 했다가,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금방 깨달았습니다. 질문하면 시간만 자꾸 길어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사무실에 나오면서 보냈죠. 알았다, 알았다고 보냈는데,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때 주말 부부였는데, 부산에 있는 제 아내한테 이제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오늘 현호가 와서 아내랑 걸 이야기했는데, 들어보니까 괜찮은 일 같아요. 내가 한번 알아보고 괜찮은 일 같으면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현우한테는 절대로 표시 안 했죠. 현우한테는 굉장히 좀 귀찮은 듯이, 약간 밀어내듯이 제가 이제 포지션을 가졌었는데,
제 아내한테는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제가 뭐 아내를 알았겠습니까? 하루 설명을 듣고. 제게 들리고 보인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회사가 오래됐다는 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1959년대 만들었으니까 62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58개 나라의 현지 법인이 있는 전 세계 제일 큰 다국지 기업인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주변에 아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정보도 기초적인 정보도 아무도 안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 굉장하구나. 엄청난 회사구나. 그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요. 결과였습니다. 결과. 어느 대기업에 다닌 직장인이 부업으로 지금 대기업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출근 시간에 있는데 퇴근 시간은 없었고 주말에도 근무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부업으로 아메를 해서 3년이 되기 전에 소위 다이아몬드인가 뭔가 됐는데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쓰고 자기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면서 제 아내한테는 이제 한번 알아보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친구 제안에 따라 사업 설명을 들어 다녔습니다. 근데 사업 설명을 한 두세 번 들을 때 아멘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멘이는 제가 약간 그렇게 오픈된 마음으로 회사 굉장한 것 같아. 저런 결과를 가지려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 일이지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저한테 쉽게 수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메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말도 다 못합니다. 아메는 분명히 미래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개인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일인가 하면요. 저는 아메에 대한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가 숙지를 해서 제가 제품에서 느낌이나 감동이나 사업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담아서 그걸 전달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의 단계를 보면 마치 흡사 어떤 일인가 하면 제가 첫 번째 줄에 있는 한 50명한테 이야기를 해요. 50명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50명 중에 일부는 회원가입도 안 하고 일부는 회원가입만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일부는 회원가입하고 제품만 쓰고 일부는 학습해요. 일부는 배워서 나처럼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째 줄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둘째 줄에 알려요. 둘째 줄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셋째 줄에 알리는 거죠. 넷째 줄에 알고 다섯째 줄에 알리고 저는 한 다섯째 줄에 알리는 과정까지 제가 관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한테 알린지 모릅니다. 이게 네트워크인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메에 연결하는 거죠.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 중에 연결고리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메에서 자발적으로 제품을 쓰는 사람들로 구축되는 거죠. 둘째 줄에도 셋째 줄에도 넷째 줄에도 그리고 저 혼자 확장하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알리고 확장시키는 사람들로 구축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공유 연결한 플랫폼을 내 플랫폼을 갖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소득이 나오면 그거는 꽤 안정되고 지속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현재 가장 큰 대기업의 형태부터 가장 강력한 매출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메이가 미래 사업이라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건 뭔가 하면 환경기업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친환경 세제는 이미지는 좋은데 그 말에는 공감하겠는데 사용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해가 잘 안 져요. 근데 아메이는 충분히 친환경적인데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아메이는 미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문제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 기후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년 후쯤 되면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 지금 코로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참 살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온도가 한 2도 이상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게 된대요. 그리고 한 6도, 10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살 수 없대요. 근데 그 환경 파괴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생활인 거죠, 생활. 근데 아메이는 애당초부터 인산염을 안 넣는 세제를 썼습니다. 물을 심하게 오염시키니까. 그리고 프레온가스를 안 썼습니다. 그게 공기보다 가벼워서 공중에 떠가서 오존층하고 결합해서 오존층을 깨니까. 그리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 그래서 전 세계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제품의 원료부터 그게 가공되고 쓰여져서 완제품으로 출시되가 판매되고 소비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으면 그 제품이
우리한테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남겨줘도 우리는 생산하지 않겠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거는요.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건 1980년대부터 안 했습니다.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아, 회사 괜찮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봤으니까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한 서너 번 들었을 때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회사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자리에서 멈추면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데 거기서 앞으로 계속 가면 앞으로 계속 간다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모임에 참가하고 엄언을 듣고 이 정도만 계속해서 제가 한 10번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가진 두려움보다 욕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못할 이유를 찾아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오는 걸 사실은. 들으면서도. 그런데 한 10번 넘어가니까 욕구가 커지니까 주관적으로도 뭐 객관적인 사실은 전혀 상관없이 아, 나는 선량하게 생겼다. 나는 키가 크다. 뭐 이건 아무 뭐 아메하는데 메리트가 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갖고 내가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난 아메 잘할지도 몰라.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20번 정도 넘어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미 저한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인 거죠. 아,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런 사람도 되고 나도 되고 저 사람도 될 거야 하는 것들이 저한테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어느 위치에서 있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진 원래의 에너지, 내가 아메를 봤을 때 첫 가진 설레임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회복되면 누구든지 아메를 가지고 확장력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도 그때부터 아메를 전달하고 막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려가는 과정에서 겪고 일어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지만 어쨌든 아메이란 사업을 통해서 제가 마음 먹고 배우고 확장하기 시작하니까 한 1년 만에 SP가 됐거든요. 1년 만에 SP가 됐습니다. 그 앞에 한테도 안 알리고 입 꾹 다물고 그냥 엄원 듣고 미팅 참여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SP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SP는 소득이 한 80만 원 정도였던 거, 이쪽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요, 1100만 PB가 넘어가는 퍼포먼스 플러스가 되면 자산성 소득 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이요, 어떤 데보다 용이하고 직접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온라인의 미팅이 진행됐죠, 그죠? 만약 우리가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이걸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메이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아메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구속력이 되게 강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여기 있는 효율성이나 강점이 또 다르게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결합돼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거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비스 진입하신 분들, 그래서 작년 한 6월 달, 7월 달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이 브론즈 빌드를 이제 이 용어가 익숙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메 용어 중에 완전히 전지전능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스폰서한테 물어봐 이거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답을 다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빌드란 게 세 팀의 6% 이상을 가지고 내가 15%한 400만 PB가 넘어가는 건데 소득은 한 70만에서 한 1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진입하는데 6, 7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 11월 달에 진입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18% 상태의 브론즈 빌드인데 이분들은 사업 진입하고 난 다음에 한 10개월 정도 만에 퍼포먼스 플러스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선성 소득 3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잘 따라서 해요. 잘 학습해요. 그리고 셀프 리드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학습한 걸 스폰서의 머리로 내 발로 움직여가면서 내 거로 빨리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신 분은 그분들은 세미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세미나를 랠리를 본 적도 없는데 비즈니스 성향은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오프라인의 미팅에서 있던 것보다 셀프 리더의 성향이 이 비즈니스를 결정짓고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큰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의 상황이, 미팅이.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약진을 가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랬듯이 내내 그렇듯이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여기 일찍 왔습니다. 어제 이제 와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여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들 원룸에서 같이 잤습니다. 원룸에서 같이 자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같이 자야고 같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늦게 일어나면 좀 괴로운 거죠.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눈치 보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되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원팀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느꼈던 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러 가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른데 같은 팀에서 같은 문화에 젖어서 비슷한 아메의 가치를 갖고 있고 비슷한 아메에 대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좋다는 것도 제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좋은 리더분들이 계시는 장소에 오게 돼서 참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내 중요한 게 사업을 해 나가는데 내내 중요한데 내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전입니다. 다른 사람을 헷가닥 시키가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이아몬드를 꽤 오래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꽤 길게 했는데 수석 다이아몬드 이제 지난 회기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럼 그전에도 저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진 목표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다르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해. 나도 목표를 가지고 있어. 목표를 하려고 노력해 하는가 하고 어느 날 여러분이 에메랄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입하셔갖고 에메랄드가 딱 되시고 나면 그 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하고 목표하고 집중력하고 이걸 성취했을 때 목표나 집중력이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되십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모든 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걸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뭔가 하면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책, 페이퍼, 미팅입니다. 그 속에 내가 더 많은 양을 듣고 더 많이 참여하고 해서 내 에너지나 내 마음을 강하게 세우시는 과정들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강화돼 가는데 미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본인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남시범 사장님 트리플 다이아몬드시지 않습니까? 남시범 사장님이 어느 날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셔갖고 저희는 부산 영남 쪽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주 세미나에 게스트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에메랄드를 한 10수년을 하고 계신 손재무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날 이제 그 마음을 자꾸 열고 있었죠. 책 테이프 미팅을 통해서 나는 한번 앞으로 가볼 거야. 이 비즈니스 한번 더 잘해볼 거야. 라는 마음을 열고 있었는데 그날 남시범 사장님 스피치를 딱 들으면서 말 그대로 결단하고 목표를 다시 세운 거죠. 그리고 100장의 STP 하는 걸 복사를 해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팀에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김청희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청희 사장님도 에메랄드 꽤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날 남시범 사장님 게스트를 똑같이 들었는데 그때는 김청희 사장님한테 그 마음이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강하게 받은 손재모 사장님이 다이아몬드를 차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김청희 사장님이 다시 마음을 잡고 마음의 날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목표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신 거예요.
이런 애는 우리가 속한 이 커뮤니티 안에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팀 안에 있고 시스템 안에 있고 미팅 안에 있고 내가 그 마음 이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어느 날 내 차례가 온다. 팀 안에 있으면 반드시 내 차례가 옵니다. 팀을 벗어나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표를 세우고 진입해 가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메를 쭉 하면서 느끼는 건 외부에서 오는 동기부여는 약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을 빼야지 막. 그래서 결단을 했어. 한 이틀 후에 맛있는 거 막 먹고 싶고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온 동기부여는 나를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자극이나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그 힘은, 그 능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그걸 갖고 작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자마자 행동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랠리에서도 여러분한테 온 게 있으시다 그러면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결국 능력이 됩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결국은 나를 다시 세우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이 진짜 내한테 오는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메이를 해나가면서 아메이란 게 제 삶에서 주는 제 인생의 목적하고 너무 비슷하고 맞아서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네 일이 네 삶의 목적과 일치하는 일을 해라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전에 했던 직장이나 자영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영향력으로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을 밖으로 드러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많이 늘려가고 싶은 그 일에 딱 맞는 일입니다. 그 일에 정말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천재빌라는 사람, 천재빌라는 뮤지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태어나는 거였고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 그래서 스페어로 주어진 이 시간에,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청년들한테 이런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에 공부를 더 잘하는 경쟁 시스템에 들어있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만 더 좋은 대학이 들어가야 되고 더 좋은 대학이 들어가서 더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을 잡고 살면서 더 많은 빠른 진급을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에서 언제 행복해지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성공 못하더라도 성공 못하는 건 네 탓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가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완전 운이다 그건. 너는 일단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파하셨거든요. 어느 일면되게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제 주말부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전에 했던 직장이나 제가 했던 무역일이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책도 적었더라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도 적었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열심히 사는 걸 딱 끊었어요. 열심히 사는 걸 딱 끊고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낮에도 맥주 마시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이 사람 제주가 있어가 그 책을 써가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 과정이나 그 끝에 내 자유나 행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없는 과정을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메하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싸우지도 못하고 싸워본 기회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내가 한번 부딪혀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없었는데 이미 전 게임, 져버린 게임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더라도 내 삶이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사실 내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근데 딜레마는 뭔가 하면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밖에 없는 거죠. 내 삶의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해지거나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일 속에 제가 게임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메를 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진 거는 이 일이 아메이란 일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롭게 사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더러
내가 알린 사람들의 삶에도 그런 일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카네만 교수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알 필요도 별로 없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는가 하면 돈과 행복의 함수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계량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했는가 하면 사람들한테 주관적으로 물어서 하루에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그렇게 쭉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당신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만 놀랍게도요. 연봉 한 2,500만 원인 사람이 행복한 시간이 연봉 한 1억인 사람의 반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연봉 2,500만 원인 사람보다 2배 행복하다니.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우리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이 연봉이 올라가면 연봉 한 5, 6천만 원만 되면 연봉 1억인 사람하고 행복 지수, 행복 시간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올라가서 연봉이 10억이 되고 100억이 돼도 그 구간은 돈 때문에도 행복해지진 않는다. 그래서 아메리 창업자 리치 디보스도 아버지가 대공황 시절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할아버지 집에 어떻게 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 자기가 너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돼 있을 때 그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 카네만 교수가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거기는 이렇게 돈하고 행복 지수하고 이렇게 확실한 함수의 차이가 생겨버리느냐고요. 그건 뭔가 하면 돈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돈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연봉 한 1억 정도가 되는 상태가 되면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인드 컨트롤이나 내가 가진 관심사를 가지고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럼 연봉 1억이 되는 거. 이걸 뭐 이 책이나 글이 한 20년 전 거니까 조금 더 높게 잡더라 하더라도 파운드스 다이아몬드 지금 구두로 다이아몬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그전에는 저한테 안 주어졌던 것들입니다. 근데 아메를 가지고 이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아메를 가지고 파운드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물론 뭐 서울은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변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돈 때문에 내한테 그런 행복 지수가 방해되는 지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우리 삶에서 현명한 태도고 처상감은 집중해서 빨리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집중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이 미팅이나 모임에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정도는 되고도 남을 것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끄잡아내서 완전히 밖으로 드러내서 집중해버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핀에 가 계신 분은 그걸 한 번 더 할 에너지를 이 속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메를 통해서 이제 감탄하며 살기.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재정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뭐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메에서 더 높은 핀을 향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감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학자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막 엄청난 자연의 풍광을 보고 막 그런 광경을 보고 감탄하고 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받고 분출하면서 사는 게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되게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를 가지고 그걸 해놓고 그걸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 제주도에 한 열흘 갔었습니다. 열흘 갔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좀 기획을 한 거죠. 앞에 3일은 이제 저하고 아메를 오래 하신 다이아몬드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 팀에 계신 다이아몬드 분하고 같이 갔는데 야 이게 뭔가 하면요 서로 존중감이 있고 서로 아끼고 좋아하고 하니까 이 감탄의 구성도 비슷해요. 바다를 보고 와 자기가 찍는 노을을 보고 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와 맛있는 음식을 보고 와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내내 와 이러다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3일은 이제 제 팀의 분들하고 지내고 그 다음 3일은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지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이 악유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뭐라는 이렇게 다툼 자체를 잘 안 하는 거죠.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속 편하게 사는 거죠. 거꾸로 어떻는가 하면 이제 저는 그래 저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어딜 가도 같이 있어도 하나도 안 불편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결혼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뒤 3일 동안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어서 이제 오름을 막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오름을 갔는데 하나의 오름에는 내려오는데 막 삼나무 숲을 한 30분을 계속 걷는데도 삼나무 숲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도 너무 감동하고 감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제가 아메를 안 했으면 아마 제 삶에서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지금 좀 훨씬 더 많은 번민과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일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 훨씬 더 커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3일은 제 아이 둘을 오라 그랬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둘이 지리산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배낭을 메고. 그때는 다 배낭을 메고 갔는데 비가 옥수같이 와서 밑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텐트 안에서 밥을 해 먹고 이제 제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제 삶에서 완전히 100% 그런 느낌이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때 비 오는 텐트 안에서 제 아들한테 그 느낌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아빠가 다이아몬드 된 건 니하고 니 동생을 너무 사랑했으다. 아빠가 다이아몬드 된 건 엄마를 너무 사랑했으다. 근데 아빠가 다이아몬드 된 건 아빠 삶을 너무 사랑했으다. 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 삶을 위해서, 네 삶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니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네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 뭐 알아들은지 안 알아들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대학을 이제 서울로 왔다가 한 학기 마치고 해병대를 지원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복학회가 있다가 뭐 우리한테 그런 공감이 있었나 봐요. 내가 좋아하는 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30에 출발하더라도 절대로 늦지 않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의무 속에 살면 안 된다.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살아라. 근데 얘가 어느 날 한 1년 정도 복학하고 오더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대.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가 있대. 그걸 해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할 수 없고 미국 가서 해야 된대. 가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빠가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건데 이러니까 아빠가 안 보내줘도 난 할 수 있어. 조금 더 돌아가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한 일의 과정에서 내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올 거야. 그래도 나는 그걸 견딜 만큼 강해져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헷가닥 넘어가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예상했던 돈은 한 2배 이상 들었어요. 플로리다에 갔다 아메 본사가 옆에 있는 미시간대로 편입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편입을 하는 거는 그건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어학도 부족한 애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극복하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체공학 쪽입니다. 뇌에서 신호를 받아서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쪽을 했는데 뭐 로보트 사이언스 이런 데 관심을 갖다가 그냥 그 프로그래밍 이런 걸 스스로 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서 NC 소프트에 근무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걔 집에서 원룸에서 이제 같이 자고 왔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걔는 직장 생활로 인생을 절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메를 할지 아메를 선택하지 않을지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지 삶의 루트대로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그 텐트 안에 비 오는 텐트 안에서 저하고 나눈 대화대로 지 삶을 개척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아메가 가져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앞에 놔놓고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사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영역을 계속 키워주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9일을 보내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아메이가 내내 내한테 그 시간을 뭐 100% 준다 하더라도 그 감탄을 못 느끼겠지만 이 사업 사이사이에 내가 감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비즈니스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받으면서 아메이 사업을 했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 보호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시스템하고 팀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스폰서입니다. 그 스폰서의 보호의 기운이 언제 가장 컸는가 하면 잘 기억도 못하는 그 시절에 가장 컸었습니다. 저는 많은 변수에 흔들리고 있을 때 제가 초창기에 사업 설명을 자신 있게 하러 갔다가 그분이 하고 있는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이나 데미지를 받았던 거죠. 그런 변수 때문에 사업을 진퇴가 결정될 수 있는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던 시절에 날 보호한 건 뭐였는가 하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고 사업을 하는 스폰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모습이 제 아들한테 영향을 미친 게 조금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듯이 스폰서의 그 영향은 그 시절에는 아주 지배적입니다. 스폰서가 그런 태도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그 변수에 흔들렸을 거예요. 그때 그 스폰서가 가진 확신, 자기 인생을 걸고 사업을 하는 태도, 저를 존중하는 모습,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짧든 길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쩌면 가장 크게 보호받았던 거죠. 아기 시절에 가장 강하게 보호막을 덮어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자라서 저도 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나도 그런 태도로, 그런 확신으로 내 삶을 걸고 아메를 하는 모습으로 부산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한테 보호였습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그게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의 장벽이 보호 장벽입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피라미시라 다단계야, 나쁜 거야, 하지마, 사람 이용하는 거야. 어떤 친구는 그랬습니다. 그 피 빨아먹는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업을 확장시키는 상태에서는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네, 이게 잘 안 되는 일이 할지 모르지만 아메에 가진 역사 속에서 보면 아메는 61년, 글로벌 아메 62년, 한국 아메이 30주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의 장벽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이 사업을 다 해서 우리한테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간단한 원칙과 논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식의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인식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 인식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인식의 장벽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인식의 장벽의 색깔은 계속 바뀌어요. 지금은 아메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세월 속에서 내 주변에 한두 사람이 걸쳐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인식의 장벽이 굳건하게 써 있습니다. 저는 다행인 거죠. 저는 이 인식의 장벽이 얇아지고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이 끝날 건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목적과 하등 관계도 없는 일을 평생을 하는 일, 그게 훨씬 힘든 거 아닙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내 자유가 없는, 그냥 그대로 탁 어느 날 단절되다시피 끝나는 그 일을 쭉 해오는 게 힘든 일 아닙니까? 살아도 희망이나 비전이 커지지 않는 그 일이 힘든 일 아닙니까? 그 아메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실이 아니니까 그 인식의 장벽이 쌓여있고 그걸 굳건하게 해주는 게 저한테 시간을 주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 시간이 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그 시간이 우리를 끝냅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의 단절, 끝남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아메이 빈 속의 시간은 우리한테 아주 축복 같은 일들인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앞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아메에서 실현하는 정도는 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막 중에 가장 큰 거는 긍정성입니다. 긍정성. 성공할 만큼 긍정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취할 만큼 긍정적이셔야 됩니다.
이 긍정도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덱스되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을 가진 덱스되거나 아메이 창업자들이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긍정도 선택이다. 내가 될까? 안 될까? 된다라고 선택하는 거야. 아, 이건 안 될 일 거야. 부정이나 긍정 사이 긍정을 선택하는 그 긍정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성장하지만 내가 알린 사람들이 성장할 여지나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계속 보호해주고 가장 큰 보호장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메이 속에는 다 있습니다. 아메이란 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희한해요. 절대로 제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다이아몬드 될 때보다 제 고등학교 동기 김청기 사님이 다이아몬드 될 때가 훨씬 기뻤습니다. 그때 너무 감동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근데 아메를 통해서 그걸 보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랑도 있고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 일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여행을 가시면요. 여행을 갔다 오신 분한테 여쭤보면 여행이 너무 좋대요. 어느 여행이 제일 좋았나고 물어보면 첫 번째 여행이에요. 첫 번째. 왜 첫 번째 여행이 가장 많이 느꼈거든요. 가장 많이 감탄하셨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감탄의 영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습니다. 막 엄청나게 큰 나무, 막 어른 성인이 이렇게 발둥치를 한 20명이 모여야지 이렇게 손을 잡고 나무 둘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무 밑에, 그것도 경상도야. 경상도 친구를 처음으로 딱 갖다 놨더니만 이 친구가 딱 보고 크네 하고 딱 지나가더랍니다. 그 뒤통수에 대고 그랬대요. 니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어떻게 감탄을 못하는 게, 니는 살 자격이 없다 지금. 감탄도 못하는 게 말랐고 사노. 감탄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우리한테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게 밥벌이로 전락하거나 생계수단으로만 바뀌거나, 물론 생계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가치나 느낌이나 비전을 찾아내서 우리 느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감동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에 있어가지고 뭐 정학사님 영향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비즈니스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하고 있는 스피치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그분이 말을 잘한다기보다 제가 발견한 처음에 약간 다르게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에너지로 난생 처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우리한테 살아있어요. 그래야지 계속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보다 더 큰 슬레임, 아메이보다 가지고 있는 더 큰 비전, 그런 일이 있으면 아메이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이걸 갖고 성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는데, 내가 막 노력해서, 아메이는 완전히 노출되는 비즈니스거든요.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완전 노출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엄마가 어느 날 막 코타키나발루 막 이렇게 사진도 붙여놓고 막 으쌰으쌰 하더만은,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다 못 가지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들이 엄마 기운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한 3월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이번에 나 코타키나발루 못 간다 야. 다음엔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가 니하고 꼭 같이 갈게. 그러더니만 또 노력하더니만 엄마가 이제 시드니를 가네. 그 다음에 내 차례야. 그래서 또 내한테 오더만 다음 가족여행을 같이 가네. 이 과정이 노출되는 거예요. 사실 크게 대단한 비약이나 아주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소중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 노력과 내 땀으로 그 잘 안 되는 구간을 지나서 내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보여지는 일이죠.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정도 되신 분들이, 자녀들이 자기 삶에 대한 프라이드를 대부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하면 그 부모가 그 노력하는 과정들이 드러나서 그걸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학습됐기 때문에 온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자발성을 굉장히 빨리 회복했던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내향적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초창기 저희 스폰서 집에 가서 막 CD 갖고 오고 어머니 돕고 막 이럴 때 제 스폰서가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메이 안 하겠다. 오래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워낙 말이 없고 이게 좋다 나쁘다 표현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제 삶에서 너무 진지한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가 했던 직장보다 제 자영업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두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영하고 직장하고 아메이에서 봤을 때 직장은 구속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직장에 월급을 주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노력이나 열심을 내가 못 끌어다 쓰면 내가 손해인 거죠. 그 시스템이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열심을 발휘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열심을 내 일을 위해서, 내 자존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쓸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건 100%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자영업을 할 때 우리가 몇 억 이런 걸 빌려서 내 돈을 다 넣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손실을 보면 앞으로 내가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을 거란 걸 아니까 누구든지 열심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발휘하는 열심을 자발적으로 옮기는 게 아메입니다. 자발적으로 옮기는 가장 큰 힘은 시스템이고 스폰서지만 내 개인으로 봐서는 내 꿈과 비전, 내가 살고 싶은 세상입니다. 그걸 살고 싶은 유일한 도구니까 내가 그전에 했던 누가 구속해서 발휘하는 열심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열심을 내 스스로 끌어다 옮겨가지고 이 장소, 여기, 내 미래, 내 자존, 죽는 날까지 자존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들어도 나답게 살 수 있는 이 일에다가 내 열심을 옮겨서 쓰고 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근데 누가 구속해서 할 때는 그 열심이 발휘됐는데 지금은 그 열심이 발휘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도 내 셀프 리더의 성향을 더 끄잡아내셔야 됩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참여해서 여기 내가 바라는 일이 있는 여기다가 직장보다 자영업이 쓰는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쓰셔가지고 오늘 만나보신 분들이 A70에 아메이 70주년에 다 같이 참여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70에서 즐겁고 기쁘게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